안녕하세요. 정원주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아버님이 밥 안 먹는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에비오제나 원기소 같은 영양소를 이렇게 지어서라도 엄마한테 안심시켜주고 좀 돈도 좀 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반찬을 맛없게 해줘서 밥 안 먹는 애를 왜 의사한테 데려오냐 이렇게 좀 팀장을 주는 걸 제가 보고 우리 아버지 돈 버는 데는 파이구나 빵이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이제 제가 재수를 하고 이제 대학을 가서 1년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간 동안에 제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이것까지만 오늘은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당시 상황을 상기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이게 정원도 그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도 그렇게 그런 시절을 지냈었다. 젊으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는 재수할 때 부모 곁에서 착실한 집돌이를 했다. 비록 딱 한 번 어머니 앞에서 점심상을 걷어차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머니를 아연실색하게 하기는 했지만 이 1년 동안의 재수 기간에 나는 공상도 상상도 생각도 참 많이 했다. 같이 어울릴 친구가 주변 가까이에 없었던 것도 한 몫을 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 주변을 뺑뺑 돌며 심심치 않게 말동무도 하고 일도 거들고 싹싹한 딸보다도 더 딸처럼 굴었다. 어쩌면 이건 내 천성인지도 모르겠다. 예나 지금이나 재수생들은 대학에 떨어진 순간 눈을 참지 못하고 학원에 등록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나는 역사, 영어, 수학 세 과목을 각 참고서 한 권으로 버텼다. 그것도 내가 산 것은 하나도 없고 우연히 책상에서 주순 큰형, 둘째 형이 쓰던 10년 전, 5년 전 것들이었다. 그나마 재미가 있어서 역사 참고서만 한 번 끝까지 읽었을 뿐 영어와 수학은 앞이 몇 장만 꼬깃꼬깃하고 때가 묻었다. 국어는 항상 쓰고 말하는 게 우리말인데 왜 시험 공부를 따로 하지? 했다. 초등학교부터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이 생각은 지금껏 변함이 없다. 내가 참 무지한 것은 알겠는데 생각은 좀처럼 고쳐지지를 않는다. 국어 공부를 따로 한다는 게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노상 쓰고 말하고 그러는 게 국어인데 시험 보려고 국어 공부를 왜 따로 하지? 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공부 방법 하나는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도 스스로 책을 읽고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10개 가운데 2개만 이런 식으로 깨우치면 나머지 8개는 쉽게 이해가 된다.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한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 곧 아리송해진다. 학원 강사가 얼마나 명강이겠나. 그래도 그렇다. 학교 선생과 강사는 근본이 다르다. 학교 선생은 공부도 공부고 인생살이도 지도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봉급이 손에 들어오는 것이고 학원 강사는 오로지 수입이 목적이다. 비즈니스다. 학생들 공부와 성적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상품일 뿐이다. 학원은 또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며 겁을 주나. 너무했나 이 생각은 하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죠. 선생님들은 학생들 성적도 성적이지만 인생살이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열심히 애들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학원 강사는 인생살이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명강의를 해서 밑에 학생들이 꼬여들어야 학원 수입이 많아지고 자기 봉급이 많아지니까 학원 강사하고 선생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대학에 가자
아버지는 일요일이면 집에 있는지도 몰랐던 바둑판을 꺼내 바둑을 두자고 했다. 통나무 바둑판은 제법 나이를 먹은 듯 때가 묻었는데 나는 아버지가 은근을 바둑을 두고 싶어 했다는 것을 느꼈다. 바둑알도 표면이 거친 자연산 돌이었다. 아버지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대학도 가고 했으니 이제 좀 같이 놀아주기를 바란다 보다. 바둑을 전혀 모르는 내가 봐도 아버지 바둑은 오목을 두는 수준이었다. 바둑을 꺼낸 것도 아버지이고 그만하자고 한 것도 아버지였다. 제가 대학을 가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바둑판을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바둑 두자 그러고 이제 그런데 뭐 18급도 아니고 한 28급쯤 되는 걸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대학도 가고 속으로는 이놈이 이제 재수도 하고 뭐 대학을 갔으니까 의사라는 게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말동을 하고 놀고 싶어서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반주를 하실 때도 한 잔쯤 나보고 마셔보라고 했다. 소주는 독하고 냄새도 역했다. 그나마 활명수를 탄 덕분에 구역질은 안 했지만 한 잔만으로 기분이 해롱해롱했다. 어머니가 썰어내놓는 간이나 육회 한 점이 크 하는 입안은 상큼하게 했는데 나는 학교 주변에서 가끔 동료들과 어울려 찌그러진 주전자에 담은 시큼한 막걸리를 두부김치나 기껏해야 오징어 볶음으로 안주를 했던 터라 소주에 싱싱한 생간 안주는 아주 특별했다. 어머니는 차례나 제사 후 마시는 정종에는 꼭 구운 생선이라도 내놓았는데 술 종류와 그에 맞는 안주를 매치시키는 어머니 센스는 화장만 요라는 요정 마담보다 훨 나았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니까 뭐 그냥 막걸리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콩나물 한 접시, 뭐 두부 한 접시에다 그냥 막걸리만 그냥 딥다 마시다가 집에서 아버지가 이제 생간에다가 정갈하게 우리 어머니가 썰어놓으신 생간, 뭐 육회 이런 걸 해서 소주 한 잔을 그때 술을 배웠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썰어 놓으시는 그 음식 솜씨가 인류요정에 마담들이 있는 인류요정에서 내오는 것보다도 더 아주 참 정갈했습니다. 나는 안암동에서 답심리를 일주일이면 나흘은 걸었다. 버스를 타려면 제기동의 경동시장 부근까지 한참을 걸어와야 했는데 걸어온 거리보다 조금만 더 걸으면 될걸. 차비가 아까웠다. 항상 빈 주머니였지만 유독 내가 내 스스로 쓰는 돈은 참말로 아까웠다. 안암동 답심리는 중고교 때 걷던 개동 가롤떡이나 개동 홍룡, 개동 답심리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이제 병원 외상 추금 다니는 일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포기했다. 제가 제기동의 그 안암동의 학교에서 답심리까지 참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뭐 차비도 아깝고 뭐 그랬었죠. 서울이나 지방이나 무연탄과 진흙을 섞은 19공탄이 주 연료이던 때라 겨울이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일가족 사망하는 기사가 며칠이 멀다고 사회면 토업을 장식했다. 춘겨와 나 그리고 윤거영도 2번 된통 혼이 났다. 그러고 나면 장판 구석구석을 떼오느라 한바탕 난리를 폈다. 약도 없어서 시원한 동치미 국물이 유일한 민간 치료요법이었다. 그 일산화탄소인데 보통 그 CO2는 이제 말하자면 그 탄산가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CO5가 하나죠. O2가 아니라 CO 일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 이건 그냥 사망하고 그랬죠. 연탄가스에서 나오는 연탄 낼 때 나오는 가스인데 사람 참 많이 죽었습니다. 네. 해가 바뀐 1966년 2월에 나는 벼락치기로 공군에 입대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제대하면 그 다음 사람이 자동으로 입대했다. 남들은 지원제인 공군 입대를 4-5개월 전에 시험을 쳐서 정했는데 나는 불과 열흘 만에 전광석화로 해치웠다. 1월 20일쯤
퇴근한 형이 너 2월 1일 군인 갈 준비해 한 마디에 끽소리 한 번 못하고 훈련소에 끌려가 깎아머리가 되었다. 형은 옛날이나 그때나 우리에게는 황제였다. 아우 충견은 후에 또 내 뒤를 이어 재수생이 되었다. 우리 5 형제는 모두 합해 14년을 사병으로 복무했다. 즉 5 형제가 복무한 그 기간이 14년입니다. 내가 졸속 입대를 한 것은 대단한 즉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다. 입소하면 사흘쯤 재우고 그 다음에 머리 깎고 훈련복이 지급되기 전 전체를 모아놓고 교관이 한마디 한다. 머리 깎는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이후 민간인이 아니다. 군번이 주어진다. 죄를 지으면 경찰서가 아닌 헌병 구송 아래 군 형무소에 가는 신분이다. 머리 깎기 전에 집에 갈 놈들은 나와라. 이후에는 어림도 없다 하고 엄포하면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가뜩이나 고향 생각, 집 생각, 부모 생각, 헤어진 애인 생각에 눈물 짓던 녀석들이 영락없이 서너 명 쭈뼛쭈뼛 기어나온다. 게다가 식판에 담아주는 모자란 밥과 개에게 주어도 본없던 소리도 못 들을 반찬, 그리고 수시로 모여 소리와 호루라기에 잔뜩 주눅이 들었던 터이다. 기어나온 몇 놈을 보고 순식간에 20여 명이 용기를 내서 우르르 몰린다. 근데 이제 한 400명 모아놓고 니네 머리 깎으면은 지금부터 잘못한 거는 경찰이 아니라 이제 헌병대 가서 영창사니까 머리 깎는 이 순간은 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갈 놈은 나와. 그러면 뭐 한 3일 군대에 들어가서 밥 먹어보고 잠자고 그러다가 한 20명이 나와요. 인원이 비는 거죠. 제가 그 틈을 타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녀석들을 땜질하느라 데려온 보충병인 셈이다. 그렇긴 해도 입대 며칠 전에는 형의 친구와 함께 훈련소에 와서 훈련소 소장이던 그 양반의 매형과 함께 정원에서 냉면도 먹었는데 별 하나인 훈련소 소장은 인사참모를 호출하더니 내 이력서를 던져주며 이거 처리해 했다. 나는 야 땡떴구나. 훈련 한번 기차게 편하게 받겠구나 했다. 웬걸 깨몽인 줄 아는 데는 며칠이 안 걸렸다. 그 소장이라는 분은 별 하나였다. 제가 훈련소 소장 별 하나 훈련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입대를 해서 속으로는 이거 뭐 아주 내가 참 나이롱 군대 왔구나 그랬더니 뭐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입대하기 전에부터 부대 단위로 한국군의 월남 파병이 시작되었다. 공군은 타 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6개월 긴 3년이었어도 입대하려는 시험도 보고 너댓 따른 기다려야 했다. 2, 3월 훈련기간 내내 대전에는 비가 찔끔찔끔 많이도 내렸다. 발이 어찌나 컸던지 신발은 설정받아 어머니에게서 족대왈적 이런 소리를 들었던 나는 반치수는 작은 훈련화를 지급받았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그보다 큰 것은 없다고 했다. 제가 좀 발이 큽니다. 29.7cm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신발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작은 신발로 며칠을 견딘 끝에 드디어 눌린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들뜨고 그 밑에 무릎이 가득 찼다. 생인 발톱이 된 것이다. 이건 피난 때처럼 흙가루를 뿌려서 될 일이 아니었다. 훈련소 내 병원을 찾았는데 군의관은커녕 의무병 하나가 껌을 딱딱 씹는 간호사와 희덕대고 있다가 뭔데? 했다. 내가 발톱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전에 간호사가 의료용 집게로 내 발톱을 잡아챘다. 붙어있는 살이 함께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걸 뒤집어내고 해야 하는데 얘는 인정사정 안 보고 해치웠다. 그리고 먹히로크럼을 찍 바르곤 됐어 했다. 붕대도 꺼즈도 없었다. 많이 해본 솜씨라도 그렇지 문을 나서는 내 입에서 너 인연 곧따위로 해서 시 잘 가겠다 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그 후 그 발톱은 영영 보기 싫은 언짢은 흉물이 됐다. 내내 절룩거리며 나는 2달을 버텼다. 제가 이제 신발이 작아서 입대한 지 한 열흘 만에 오른쪽 생연 발톱이 돼서 그 기지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그냥 껌을 짝짝 씹고 있다가 그냥 이걸 콜셋이라고 하면 집게 의료용 집게를 그냥
발톱을 휙 낚아채는 거예요. 그 발톱을 뽑을 때는 그 살을 긁어내고 해야 되거든요. 허리가 그냥 살점까지 같이 떨어지잖아요. 아주 제가 두 달을 직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시집가서 잘 살아봐라. 제가 이제 혼자 시부렁대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것도 훈련이다 하고 참을 수밖에는 없지만 훈련병은 병정도 아니다. 사람 아래 군인이라는 말이 있던 때였다. 그때 저 군인 간다 그랬습니다. 사람 간다 그러지 않고 군인 아래가 훈련병이다. 예, 저기 군인 온다 했지 사람 온다 소리를 안 했다. 배도 무지무지하게 고팠다. 서울에도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다니다 온 옆 부대 소대급 훈련병 단위를 부대라고 했습니다. 40명 됩니다. 멀쩡하게 생긴 한 녀석은 식당에서 들고 있던 양재기를 잔반통에 담갔다가 훈련기간 한 달 연장이라는 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 배도 하고 보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고 큰 통이 있습니다. 그걸 퍼서 먹다가 이제 걸리면 한 달 더 훈련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나고 그랬었죠. 3주쯤 지났을까 나는 기관병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불려가서 훈련소 소장실에 근무하는 상등병이 주는 와이셔츠 상자를 하나 받았다. 성이 낯인 그 상등병은 자기가 내 대학 선배라고 했다. 상자에는 40개는 되는 팥빵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같이 불려온 곽입니다. 미스터가 곽이라는 동기생과 나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팥빵 40개를 같이 나눠 먹었다. 배탈도 안 났다. 하도 긴장해서 훈련소 동기인 줄도 모르고 있던 고대신문사 동기 안정군과는 변이 수북히 쌓인 화장실에서 군대 선배인 고등학교 동창 김배한이 몰래 건네준 빵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 변을 밟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발을 놀리며 그래도 맛있다고 입에 빵을 우겨 넣는 꼴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참 무섭습니다. 요령 좋은 안정군은 남이 41개월이나 하는 군대를 1년도 안 하고 의병 제대를 했다. 이건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가 저보다 한 서너 달 먼저 입사한 동기가 빵을 이렇게 점심시간에 야 정원이가 이리 와 그래서 갔더니 빵을 이제 한 봉지 주니까 제가 그 대학교 친구를 야 너 이리 와 둘이 가서 먹자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냥 변이 뭐 수북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걸 한 발 보려고 그 위에서 이제 빵을 먹어 치웠습니다. 우지직 돌씨 입은 밥을 입을 맞대고 고스란히 받아먹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를 쓰고 참았더라도 그래도 힘들었다. 한 알의 쌀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 그때는 그런 거룩한 생각은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한가한 생각이었다. 나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세로로 된 양면괴지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이 편지는 아마도 어머니가 일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본 글이 틀림없다. 원교 잘 있었느냐로 시작되는 편지는 10줄 정도로 글자도 몇 자 안 됐다. 하지만 태산 같은 정이 절절히 담겨 있었다. 지 어머니가 이제 일생 처음 막 글을 써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세로로 쓰는 편지에 원교 잘 있었니? 이라고 이제 편지를 쓴 연필로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만년필로 쓴 편지를 보내왔다. 아버지는 1호부터 시작해서 이후 내가 집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할 때까지 4년 동안 10통 넘는 편지를 나와 집사람에게 직접 썼다. 평소 말이 없고 도대체 저 양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은 내 작은 형도 양면 빼곡하게 쓴 편지를 보내왔다. 형은 내가 입대한 그날 둘째 조카 의영이가 태어났다고 했다. 자기가 근무했던 필동의 수도경비사령부에서는 이웃의 동국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늘 부러워했다는 말도 했다. 형은 그때 이미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후 몇 번의 사복고시에는 실패했다. 둘째 형이 알려준 대로 내가 입대한 그날 둘째 조카 의영이가 태어났다. 제가 2월 1일 날 입대했는데 그날 바로 제 둘째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은 그럭저럭 했다. 큰형이 다시 마당도 넓고 방도 많고 번듯한 새 집을 사서 옮겼다. 나무랄 데 없는 맏며느리 내 큰형수는 복덩이 손자 둘을 우리 부모에게 안겼고 후에 손녀도 하나 낳았다. 내 큰누나도 홍릉에서 나와 답심리의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둔 바로 이웃에 공장과 살림집을 크게 지었다. 회사도 나날이 번창했다. 2개월의 훈련을 마친 나는 4월 1일 1966년 4월 1일입니다. 공군은 훈련이 60일이거든요. 김포의 10일 전투 비행단으로 배속받았다. 곧바로 주말 외출을 나온 나는 2달째 기침하는 어머니를 뵈었다. 어머니 얼굴이 수척했다. 폐암을 진단받은 어머니는 원자력병원에서 방사능 치료도 받았다. 8월부터는 심한 통증으로 몰핀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달 후 10월에 61세, 한국 나이는 62세입니다. 61세로 눈을 감았다. 집에서 장례를 마친 데 사랑하는 어머니는 용인 묘현 선산의 모연입니다. 여기서 포온산소가 있는 거기 산소가 있습니다. 선산에 몸을 이었다. 아버지는 병원을 닫았다. 지어머니가 62, 만으로 6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연면에 이제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요 동백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모자라는 지식을 깊은 지혜로 채우며 우리를 키웠다. 지어머니가 부학이니까 이제 지식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 대신 이제 지혜를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셨죠. 43년을 살며 부부는 단 한 번 같이 외출을 했다. 무성 영화를 틀어주던 단성사였다. 어머니는 그 일에 영화도 연극도 공마단도 외면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쇼크를 받아서 기절을 한다면 두 분이 외출한 적도 없고 영화, 연극, 서커스죠. 공마단도 이제 안 가지고. 두 분은 친척 대서가에서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났다. 어머니는 신혼 때 친정에서 억척스럽게 실어다 학생 신랑을 뒷바라지했다. 어려운 피난 시절에는 당신끼리도 많이 걸렀다. 임종시 고통이 극심할 때 어머니는 함께 산 정을 생각해서 목숨을 끊어달라고 했다. 아픈 환자를 놔두고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아버지를 닥달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피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틀니를 했다. 내 외가는 모두 치아가 약했다. 양치할 때 호물호물한 어머니 볼은 보기에 애처로웠다. 양치할 때 이제 틀니를 빼지 않습니까? 기골이 장대했다던 내 외할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임종 때 어머니는 마르기는 했어도 왜소하지는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